오늘은 노년을 위한 필수 생활 습관 10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성이 차오르고 스스로도 뭔가 더 큰 도량을 갖게 된 느낌이라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 그 자체라고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공감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을 위한 필수 생활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부터 10가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꾸준한 움직임과 가벼운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운동이라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에 적당한 거리의 산책을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과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고 잠시 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해서 천천히 걸어보는 것이지요. 평소에 몸이 찌뿌둥할 때도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숙이거나 의자에 앉아 가볍게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쓰면 기분도 한층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동작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도 달라지고 예전처럼 똑같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영양과 수분 섭취입니다. 특히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노년기에 필수적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쉽게 탈수 증세가 올 수 있고 몸 여기저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식사는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보다 싱겁게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단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생선, 콩류, 계란 등을 추가해 보시는 거지요.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야라든지 조금은 낯선 취미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낯선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투리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간단한 악기를 배워본다든지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활동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 간의 정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자신감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넷, 충분한 휴식과 숙면.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피로가 쉽게 쌓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규칙적으로 잠드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화면을 오래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밝은 빛이나 자극적인 소리는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낮잠은 짧게 즐기는 식으로 생활 리듬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숙면을 취하고 나면 몸도 덜 피곤하고 머리도 맑아지니 다음날을 즐겁게 시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섯,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여러 의견 중에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엔 감사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환해지고 외부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고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화가 나거나 우울해질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는 종이와 펜을 꺼내서 솔직하게 생각을 적어 내려가는 것도 의외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더욱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마음 관리법을 마련해 두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섯, 사회적 관계 유지와 소통하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본다든가 동네 모임이 있다면 가끔이라도 참석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동네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소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통이 활발해지면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온기는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작은 노력 하나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즐거움을 크게 높여줄 겁니다. 7. 나만의 취미와 여가시간 가꾸기. 사실 누구나 노년에 이르면 소중한 시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부터 즐겼던 취미가 있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도 좋고, 전혀 다른 분야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글을 써본다든가 반려식물을 키워본다든가 사진을 찍어본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감성을 풍부하게 키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취미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울렁이게 되는 기분 좋은 감동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층 여유로워지고 또 다른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8.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 상태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크게 없다고 해도 일상적인 검진을 거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롭고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찍 체크해두면 치료나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초 검사부터 치아 상태나 안과 검사까지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치아 건강이나 시력에 따른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9. 정리하고 비우는 습관 기르기. 살다 보면 물건도 감정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워내는 습관이 오히려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기부하거나 처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을 추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비우고 정돈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굳이 잊지 못해 붙들고 있던 서운함이나 미움이 있다면 지금을 기회 삼아 조금씩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괴롭히던 마음의 짐을 벗어낼 수 있다면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채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0. 매일 감사함을 되새기기. 하루를 마감할 때나 아침을 시작할 때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감사한 점을 떠올려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 아침 식사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통화를 했다는 것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을 통해 감동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쌓이면 인생 자체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더 커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생긴 자신감이 삶 전반을 밝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년을 위한 필수 생활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부터 10가지의 규칙들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은 조금 잊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노화, 속도도 달라진다는 점을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부상에도 회복이 늦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벌써 이렇게 몸이 망가졌구나 라고 좌절하기보다는 내 몸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잘 돌봐줘야겠다 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 수명이 더 길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또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전처럼 대인관계를 활발히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생깁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던 때와 달리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곤 하지요. 이때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가까운 이웃을 만나보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나마 친목 모임을 찾거나 동호회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통화나 간단한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리함에 감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노력이 쌓여서 깊어진 외로움을 극복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졌던 취미를 조금 더 확장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취미를 새로 익혀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소박한 원예 활동을 시작해보셨다가 나중에는 집 앞마당에 작은 텃밭을 마련해 직접 채소를 길러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는데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감정의 흐름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써놓은 일기를 보며 한편으로는 감동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변화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10가지 습관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움직임과 운동 습관. 이건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 걸을 때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할 때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 갑작스러운 낙상이나 부상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지요. 근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면 노년기의 불편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면서 예전보다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과 기름진 음식은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노년에도 배움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지혜가 쌓이고 시야가 넓어져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얻는 깨달음이 훨씬 깊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모임이나 강좌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휴식과 숙면.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기본적으로 휴식과 수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몸이 쉽게 지칩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예전보다 약해지기도 하므로 숙면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지요. 가능하다면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사건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잘 몰랐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방법을 익혀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나 감사함을 되새기는 시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삶을 환하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와 소통하기.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괜한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이야말로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렇게 단순한 소통이 점점 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시기에 의식적으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면 의외의 행복과 만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울렁이는 감동도 이런 순간에 찾아오지요. 일곱째, 나만의 취미와 여가시간 가꾸기. 시간이 많다고 해서 취미를 자동으로 즐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흥미를 찾고 혹은 예전부터 좋아하던 일을 끊임없이 가꿔야 진정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여덟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면 작은 문제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질환도 조기 발견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자 치료법입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건강검진만큼은 꼭 챙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정리하고 비우는 습관 기르기.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만 생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더더기가 많으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을 정돈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비워내다 보면 마음 한켠에 여유가 생기고 그 자리에 밝은 감정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과거의 감정을 재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열째, 매일 감사함을 되새기기. 결국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작은 감사와 감동의 누적일 겁니다. 오늘 하루 중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쌓인 작은 행복들이 언젠가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습관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습관을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계속 생각을 거듭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막상 실천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곧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혹시 이건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라도 새로운 길을 열고 더 나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는 거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이르러 더 풍성한 감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자연 풍경에 감탄하게 된다거나 작은 친절에 쉽게 감동을 느끼게 된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일이 훨씬 잦아진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선물해주는 한 가지 멋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도 수고했다, 잘 버텨왔다 라고 말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적 건강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신적 건강과 감정적 건강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분들은 가능한 한 하루 계획을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몇 시쯤 가벼운 산책을 하고 몇 시쯤 식사를 하고 점심 이후에는 책을 조금 읽어봐야지 하는 식으로 대략적인 일정을 잡아두면 훨씬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막상 계획대로 실천해보면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리듬이 잡히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통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주기적으로 연락할 때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것이 곧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에 큰 자양분이 됩니다. 한편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음이 울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을 고르는 일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그 뒤에 내가 지금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천천히 떠올려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그렇다고 마구 터뜨려서 상처 주지도 않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때로는 가까운 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일기에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취미생활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는 곡 리스트를 만들어서 틀어두거나 배경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신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라도 충분히 활용해서 매일 한 장씩 풍경이나 일상의 장면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모아보면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되고 그 자체로 멋진 앨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병원 문턱이 높게 느껴져서 잘 가지 않으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최근에는 노년층을 배려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서 방문해보시면 다음번에는 훨씬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 뭐가 잘못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겠지만 오히려 일찍 발견하는 것이 큰 병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과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조금씩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 차곡차곡 쌓인 책이나 옷가지 혹은 오래된 소품 중에는 이미 쓰임새가 다한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기부하거나 정말로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버려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물건뿐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던 묵은 감정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비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감사함을 되새기는 습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감동할 일과 감사할 일이 늘어나면서 삶이 한층 밝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풍부해지면 자신감이 배가 된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을 위한 10가지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아주 광범위하고 듣는 분들마다 상황도 제각각이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공감해주신 바와 같이 이런 습관들이 쌓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감과 건강함,
그리고 자신감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 혼자서만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과 소통하시길 권합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뜻이 맞는 분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고 외롭다는 기분이 한층 덜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통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인생 참 괜찮구나 하며 감탄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지요. 끝으로 오늘 내용들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규칙적인 움직임, 균형 잡힌 식사, 새로운 배움, 충분한 휴식, 긍정적 마음가짐, 사회적 관계, 취미생활, 건강검진, 정리와 비움, 매일 감사의 생활. 이 10가지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실천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하나씩이라도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감동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냥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해보신다면 그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감동이 모여서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노년이라 해서 뭔가 크게 해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먹기가 곧 하루하루의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와 감동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과 평온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